자기관리와 자기계발에 대한 고전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윌리엄 오슬로 경의 성공 비결과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윌리엄 오슬로 경의 성공 비결. 윌리엄 오슬로 경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한 문장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가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윌리엄 오슬로 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로 성장하였고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하였으며 옥스퍼드의 정교수가 되는 등 대영 제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전기는 1466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두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가 강조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로 인해 현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슬로 경은 이러한 태도가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자기관리론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긴장을 풀고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정주부라면 집에서 편히 쉬며 건강을 돌보고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성공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윌리엄 오슬로 경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두뇌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며 작은 성공들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2.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조언. 윌리엄 오슬로 경은 학생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하며 과거의 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슬로 경은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강조하며 과거의 불평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의관의 조언을 통해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챕터 3. 현재를 살아가는 법.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윌리엄 오슬로 경은 학생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하며 과거의 짐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과거의 불평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군의관의 조언을 통해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4.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지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 인해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윌리엄 오슬로 경의 오늘을 살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루 동안은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힘든 순간을 겪지만 그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삶이 요구하는 전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의 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챕터 5.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라는 문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외로움과 가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 에드워드 반스의 경험. 다음으로 에드워드 반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고 결국 그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매일의 연속이며 걱정을 없애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을 덜어내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반스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느끼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자기관리론의 중요성. 자기관리론은 이러한 태도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관리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관리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일상에서의 적용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관리론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마무리 및 교훈. 이처럼 고난을 극복한 여성과 에드워드 반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삶은 매일매일의 연속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챕터 6.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힘.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만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감사의 힘.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아침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좋은 음악, 친구들 등 다양한 것들에 감사하며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그의 삶을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3.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는 자기관리론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난을 통해 진정한 삶의 방법을 깨달았고,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오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보다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것이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4. 루실 블레이크의 사례. 루실 블레이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을 즐기는 방법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태도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실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오는 변화.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직업적 성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6. 일상에서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맛있는 아침 식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등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7. 마무리 및 실천 방법.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의 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 루실 블레이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오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챕터 7.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철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 자기관리의 중요성. 자기관리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쉽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자기관리론의 핵심 원칙.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 설정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감정 조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은 자기관리의 핵심입니다. 3. 자기관리론을 통한 진정한 나 찾기. 자기관리론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는 과정입니다. 4. 실제 사례 이비스 엘로드 부인의 이야기.
이비스 엘로드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움과 예민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뚱뚱해 보인다고 느끼며 어머니의 고루한 가치관으로 인해 즐거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들을 닮으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기분에 빠졌으나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이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제는 아이에게도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론을 적용하는 방법. 자기관리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관리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챕터 8.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중요성.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관리론의 핵심 개념과 함께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성.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임스 고든 길기 박사는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꺼리는 것이 신경증과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젤로 파트이는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할리우드에서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자신을 잃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단계. 정체성을 찾는 과정.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실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3단계. 성공 사례 카스 데일리. 카스 데일리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노래함으로써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빛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4단계. 자기관리론의 핵심 원칙.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의 핵심 원칙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민과 걱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민과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5단계. 걱정과 스트레스 관리.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9%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6단계. 자신의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이 강조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단계. 마무리 및 실천 방법.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걱정을 관리하며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챕터 9.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교훈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델마 톰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은 성취감에서 온다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성취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단순히 아쉬운 일로만 여기지 않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노력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종종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교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챕터 10. 레몬을 얻고 활용하는 지혜.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주제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몬을 얻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레몬은 곧 어려움이나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레몬을 어떻게 얻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개인적인 목표의 실패 등이 모두 레몬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1. 레모네이드 만들기. 레몬을 얻었다면 이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레모네이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레몬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동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성취를 찾아내고 이를 기념하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걱정하지 않는 방법.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메이너드 총장은 걱정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줄리어스 을 오전월드의 충고는 위대한 교육자들이 실천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5. 실질적인 지혜 전달하기.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혜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을 얻었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챕터 11. 고난에 대한 현명한 태도. 고난에 대한 현명한 태도는 바보와 현명한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곧바로 포기하며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라고 말하며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반면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을 기회로 삼아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하고 다음 사업에 이를 적용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 명상, 그리고 목표 설정이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2. 고난을 극복하는 델마 톰슨의 이야기. 델마 톰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전쟁 중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 힘든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격려를 통해 주어진 상황의 장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가르쳤고 덕분에 그녀는 이웃과 친구가 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모하비 사막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비참한 상황이 흥미로운 모험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녀는 이를 통해 더욱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그녀의 변화된 시각을 반영하며 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을 그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톰슨은 행복이 성취감에서 온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카네기는 인간이 내면의 힘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어떤 역경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톰슨의 이야기는 이러한 카네기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델마 톰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자기관리로는 단순히 걱정을 없애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델마 톰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챕터 13.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지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이 자기관리론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은 때로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카네기는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1. 벤 포트의 사례. 벤 포트는 열차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고 후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1,4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갔습니다. 2. 스미스의 노력과 성공. 또 다른 사례로 스미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 16시간을 공부하며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를
뉴욕 주지사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미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약점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손실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4.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자기관리론의 실천 방법.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거나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마무리 및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입니다.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